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그동안 몇 번 질문을 받았던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저의 MBTI 유형과 그에 대한 저의 생각입니다. 가끔 제 MBTI가 뭔지 궁금하다는 질문을 좀 받았었거든요. MBTI나 그런 성격 검사 같은 거에 크게 의미를 두는 편이 아니어서 다른 분들이 제 MBTI를 궁금해 하실 거라는 생각을 잘 못했었는데 그래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재미있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전문적인 기관에서 검사를 따로 받은 건 아니고요. 인터넷에 검색하면 왜 무료로 간단하게 검사해 볼 수 있는 그런 사이트들이 나오잖아요. 거기서 간단하게 미리 해봤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고, 네, 보시다시피 굉장히 굉장히 캐주얼한 분위기죠. 여기 빵도 준비해 왔는데 그냥 가볍게 재미로 영상을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저의 MBTI 유형은 INFJ T형입니다. 이 뒤에 T자는 왜 붙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INFJ T형이고요. 선의의 옹호자라는 이름이 붙은 그런 형입니다.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보면 내향형이 85%, 직관형이 62%, 원칙주의형이 64%, 계획형이 68%, 신중형이 78%로 이제 이쪽들이 좀 더 우위에 있는 거죠. 사실 저는 이 퍼센트에 관해서 딱 봤을 때 조금 의문이 생겼어요. 이 퍼센트만 놓고 보면은 저는 되게 신중하고 매사에 계획을 세우는 사람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정작 제 인생에서 제가 내렸던 비교적 큰 결정들은 굉장히 충동적으로 이루어졌어요. 걱정도 많이 하고 신중하기도 하고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이긴 한데 정작 뭔가 내가 해야겠다라는 일이 있으면 굉장히 충동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에라이 그런 게 있어서 근데 뭐 일상에서 이루어지는 작은 의사결정에 있어서는 신중형과 계획형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원칙주의형은 좀 의외였어요. 저는 제가 굉장히 이성적 사고형이 더 높을 줄 알았거든요. 원칙주의나 아무튼 예, 그거는 뭐 넘어가도록 하고 이 선의의 옹호자형은 가장 흔치 않은 성격 유형이라고 합니다. 이들 안에는 어떤 이상향이나 도덕적 관념이 깊게 자리하고 있는데 이거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이행을 한다고 해요. 그리고 나긋나긋한 목소리 뒤에는 강직함이 숨어있고 의견을 강하게 피력할 줄 알고 옳다고 생각되는 일에는 지칠 줄 모르고 투쟁을 하는데 이게 단순히 자기의 이익만을 위해서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더 나은 세상을 위한 거라고 합니다. 대충 요약을 해보면 그렇다고 하고 또 평등주의와 인간의 업보와 같은 관념에 관심이 많고 그렇대요. 그리고 타인과 스스럼 없이 잘 어울리고 따뜻하고 섬세한 언어로 대화를 하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은 이들을 사교성 많은 사람으로 오해하기도 하지만 사실 이들은 마음의 평정심을 잃지 않고 생각을 비우고 재충전할 수 있는 그런 혼자만의 시간을 꼭 필요로 한다고 합니다. 제가 타인과 어떻게 어울리는지, 제 주변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보는지 그거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혼자만의 시간은 진짜 꼭 필요해요. 아마 영상에서도 그게 거의 대놓고 드러나지 않을까 싶은데 이 자세로 책상 앞에 앉아있는 시간이 꼭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강한 신념에서 기인한 열정으로 쉽게 지치거나 때로는 비상식적인 방법으로까지 투쟁을 벌이려고 하기도 하니 이 점을 유의하고 자신을 잘 챙겨야 한다고 합니다. 비상식적인 방법으로까지 투쟁을 벌인 적은 없고요. 아직 그렇게까지 뭔가에 불타올랐던 적이 없어서 그런가 아무튼 비상식적인 방법은 그래도 안 되죠. 네, 저는 비상식적인 방법으로 투쟁을 하지는 않습니다. 다음으로 강점. 이 유형의 강점은 창의력, 통찰력, 결단력, 열정, 이타주의적이라는 건데 이게 이 앞에 부분까지는 한국어 번역이 있었는데 이 뒤에부터는 영어더라고요. 번역이 따로 없고 그래서 제가 임의로 해석을 한 건데 약간의 의역 같은 게 있을 수는 있지만 어쨌든 이게 대부분 어떻게 묘사가 되어 있었냐면
자신이 챙기는 사람들에게 최상의 해결책을 제시하고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 또 기존의 관행보다는 자신의 통찰과 신념에 따라서 움직이도록 하는 그런 강점들로 묘사가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사실 그보다는 조금 더 개인적인 단위로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물론 제 주변 사람들을 챙기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도 관심이 정말 많지만 아직까지는 제 앞가림을 하고 제 밥벌이를 하는 게 조금 더 급선무이기 때문에 제 이익만 챙긴다는 뜻은 아니고요. 아직까지는 어떤 커다란 대의를 위해서 움직일 여유가 조금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런 능력도 좀 부족하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제가 하는 일 유튜브를 통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공유하고 또 좋은 책들을 소개하고 그리고 글을 쓰고 이런 것들이 어떤 공동체적인 것들, 더 나은 세상을 위한 것, 가치 이런 것과 완전히 단절되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지만 이게 또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가서 닿을 수 있는 거고 또 제가 옳다고 믿는 가치와 분리된 일도 아니고 오히려 밀접하게 닿아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맞는 일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렇게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저렇게 해석하면 저렇게 해석할 수 있고 이런 해석의 여지가 많은 부분들이라서 근데 이런 얘기 그래도 들으니까 좋긴 하네. 착한 사람 된 것 같고. 이 유형의 약점을 이제 살펴보죠. 예민함, 극도로 사적임, 완벽주의, 늘 동기와 이유를 필요로 하고 쉽게 번아웃 될 수 있음. 이 설명들을 쭉 읽어봤는데 요약을 해보자면 자신이 품고 있는 이상향과 도덕적 신념을 워낙 중시하다 보니까 자신의 어떤 가치관 같은 게 약간만 공격을 받아도 쉽게 흔들리고 지칠 수 있다라는 거였고 또 다른 사람들 앞에서 늘 최상의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 것이 오히려 있는 그대로의 그 내추럴한 모습을 보여주는 데는 방해가 된다라는 것 같아요. 일단 러프하게 말하자면 저는 정말 예민한데 그거를 가리고 항상 최상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압박감이 굉장히 심하게 있어요. 그러니까 민폐가 되면 안 된다는 압박감이 좀 심해서 오히려 역효과가 날 때도 있고 그리고 완벽주의는 완벽에 대한 강박보다도 늘 제가 만든 결과물이 부족해 보이고 허술해 보인다는 것? 이런 면에서 또 맥락이 닿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솔직히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도 많이 공통적으로 느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딱 이 유형만의 약점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근데 여기서 뼈를 때린다는 느낌이 들었던 게 늘 동기와 이유를 필요로 한다라는 거였는데 저는 동기와 이유가 없으면 절대 행동하지 않아요. 이거는 저도 대학을 졸업할 때쯤 되어서야 알게 된 사실이거든요. 주변에서 아무리 이게 좋아, 이렇게 해야 더 편할 거야, 아니면 이런 길도 있어, 이렇게 조언을 해줘도 저는 제가 땡기지 않으면 절대 안 해요. 알아볼 생각도 안 해요. 저는 제가 어른들의 말을 굉장히 잘 듣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는 학창시절에 공부할 때 이야기일 뿐이었고 사실 저는 고집이 세더라고요. 이게 얼핏 들으면은 자기 주관이 굉장히 뚜렷하고 단호하고 이런 것 같아서 좋아 보이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땡기지 않는다는 이유로 놓치는 게 너무나 많을 수 있다는 뜻도 되거든요. 사실 주변 사람들이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조언을 나에게 해준 걸 수도 있는데 나 그거 별로 하고 싶지 않은데? 해야 할 이유가 딱히 없어 보이는데? 라고 생각을 하고 움직이지도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제 관심 분야가 아닌 다른 분야에 발을 담그는 건 고사하고 쳐다보려는 시도조차 안 하니까 그거는 정말 저에게 있어서는 결코 좋은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제 고집을 참 꺾기가 힘들더라고요. 그 뒤에도 사랑과 우정, 자녀 양육, 커리어 등등 다양한 얘기가 있었는데 겹치는 얘기가 많아서 좀 생략을 할 거고 그 중에 딱 하나 기억에 남는 거는 이거였어요. 이 유형의 사람들은 글쓰기나 이야기, 시나리오, 음악, 사진, 디자인, 예술 이런 거 같이 자신을 좀 표현할 수 있는 일을 추구하고 개인의 성장과 도덕, 정신적인 가치 같이 좀 더 이 깊은 주제에 관심을 가진다라는 거. 저는 제 머리로 아이디어를 내서 제 손으로 무언가를 만드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작가가 되고 싶은 거고, 글을 쓰고 싶은 거고, 유튜브도 제 아이디어를 다 이렇게 쏟아낼 수 있는 공간이니까 좋아하는 거고, 그런 일을 할 때 확실히 더 짜릿해요. 네, 이렇게 해서 저의 MBTI 유형과 그에 대한 저의 생각을 얘기해 봤는데요. 사실 제가 MBTI나 혹은 다른 성격 검사 같은 거를 잘 안 하기도 하고 그다지 신뢰하거나 이렇게 의미를 두지 않는 이유가 첫째는 그 결과가 그 사람과 완벽히 일치하지 않을 거라는 거를 알고 있고 대체로 이렇다지만 나는 아니야 이런 부분도 분명 많을 거고 오늘의 나는 이랬지만 내일의 나는 저럴 수도 있는 거고 검사 결과가 시간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는 거고 무엇보다도 그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맞춰서 내가 행동을 하려는 경향이 조금 생기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예를 들면은 뭐 검사 결과로 A 유형입니다. 이렇게 결과가 나왔어요. 근데 그 검사 결과를 보고 아 나는 A 유형이구나.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행동을 하는구나 라고 이 생각을 머릿속에 픽스해 두고 미래에 이제 행동을 할 때 나 그때 A 유형이었지. A 유형은 이렇게 행동을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했지 하면서 그 행동들을 여기에 이렇게 끼워 맞추려는 미래의 행동을 할 때도 계속 그 검사 결과들을 무의식적으로 염두에 두고 그 어떤 프레임에 저를 맞추려는 가두려는 그런 경향들이 조금 보이더라고요. 그거를 깨닫고 나서는 성격 검사를 잘 안 하게 됐는데 그래도 검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든 그것과 제가 얼마나 일치하든 제 성격과 성향에 대해서 스스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말로써 정리를 해보고 이렇게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고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것 자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저를 더 자세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좀 너무 TMI를 많이 얘기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좀 우려가 되기도 하지만 아무튼 뭐 네,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성격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도 좀 궁금해요. 성격 검사를 받아본 이야기나 혹은 뭐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뭐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라든가 혹은 스스로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왔다 라든가 다양한 이야기가 있을 텐데 공유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셔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이만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봬요. 빠이.